안녕하세요. 건축 새로 고침 유정민 건축사입니다. 건축주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주차장은 법만 맞으면 되니까 최대한 구석에 넣어주세요.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공간은 현관도 엘리베이터도 아닙니다. 바로 주차장이죠. 차를 몰고 들어오는 순간의 회전 반경, 기둥 위치는 불편하지 않은지, 밝기는 충분한지, 들어오고 나갈 때 스트레스는 없는지, 이 첫 경험 하나로 사람들은 이 건물을 괜찮은 건물로 기억할지 아니면 다시 오기 싫은 건물로 인식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임대료, 공실률, 재계약률이라는 숫자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규모 필지에서 꼬마 빌딩이나 다가구,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할 때 제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가 주차 대수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 해석에 따라 주차 통로폭과 배치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지 안에 별도의 6m 차로를 만들지 않고도 접한도로나 인적 공간을 주차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 결과 직각 주차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1층에서 차로로 소모되는 면적을 상가 면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로 1층 전면 상가 폭이 약 1m에서 1.5m 정도로 넓어지고 연면적 기준으로는 약 5평에서 10평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설계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규와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의 차이이죠. 다음은 1조 4선 제한입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북측으로 갈수록 건물이 깎이듯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많은 설계에서 이 구간을 애매한 실내 공간이나 활용도 낮은 창고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접근합니다. 북측 1조 4선 제한이 걸리는 그 구간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겁니다. 어차피 높이 쌓을 수 없는 영역을 주차로 해결하고 남측과 중앙부에는 전형적인 매스를 온전히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부층 평면이 훨씬 반듯해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면적이 늘어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 배치 하나로 연면적 6평에서 8평을 지켜낸 사례도 많습니다. 연면적 8평은 상가 기준으로 수억 원 단위의 자산 가치 차이로 이어집니다. 상담 중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땅이 좁은데 기계식 주차 넣어야 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대 이하 소규모 건물에서는 기계식 주차가 무조건 정답도 무조건 오답도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는 반드시 설치비, 유지관리비, 고장 리스크, 충고 손실 이 4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2단 단순 승강기형 기계식은 조건에 따라 충분히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는 채우면서 지상 공간을 상가 전면으로 돌려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숫자로 계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법보다 지자체 조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완화 구역인지, 필로티 높이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장애인 주차 배치 기준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진출입로가 주차 통로로 인정되는지 이런 내용은 포털 검색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차선을 단 10cm 옮겨 기둥 간격을 확보하고 그 결과 상가 출입구가 정면으로 열리면서 건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한 대, 이 10cm가 건물의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게 바로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법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채워 넣는 공간이 아니죠. 건물의 첫 경험이고 연면적을 지키는 전략이며 임대 수익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땅, 같은 예산이라도 주차장 설계 하나로 연면적, 임대료, 공실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차장을 단순히 면적 소모가 아니라 자산 설계의 도구로 쓰고 싶으시다면 법과 수익을 동시에 계산하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축 새로 고침 유정민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